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출석한 배우 이성균 씨가 3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늦은 밤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씨는 어제 오전 10시에 출석한 뒤 19시간 넘게 고강도 밤샘 조사를 받았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여전히 말을 아꼈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는 인정하시는 건가요? 예, 오늘 경찰 조사에서 다 성실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씨는 올해 초 강남 유흥업소 실장 김모 씨 자택에서 대마와 케타민을 여러 차례 피우거나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실장 김 씨가 무엇을 주는지 몰랐다며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경찰은 이 씨를 상대로 마약 투약 여부를 추궁하는 동시에 자신이 이번 사건으로 김 씨 등에게 협박당해 3억 5천만 원을 뜯겼다고 고소한 사건도 함께 조사했습니다. 피해자로서 고소인 조사까지 마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경찰에서 저와 공갈범들 사이에 어느 쪽이 진술의 신빙성이 있는지 경찰은 3차 소환을 끝으로 추가 출석은 없을 거라고 밝혔는데 그동안 조사 내용을 종합해 조만간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 씨를 마지막으로 이른바 강남 유흥업소발 마약 사건 수사도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하지만 지난 10월부터 유명 연예인들을 출국 금지하며 떠들썩하게 수사를 개시한 데 비해 결과가 초라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앞서 가수 권지용 씨는 간이시약 검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마약 정밀 감정에서 모두 음성이 나왔고 결국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됐습니다. 웃다가 끝났습니다. 웃다가 장난이고요. 네. 제가 이런 조사를 지금 상황 자체가 서로 무슨 상황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저도 들어보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나온 거고. 이성균 씨도 체내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는 등 현재까지 뚜렷한 물증이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유흥업소 실장 등만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애초부터 경찰이 진술만으로 섣불리 수사를 공론화한 게 아니냐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마약 투약 의혹을 받는 배우 이성균 씨가 경찰에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이 씨 측은 마약 투약 혐의 관련 증거의 대부분이 유흥업소 실장 김모 씨의 진술인 만큼 각자 주장의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해 거짓말 탐지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필요성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거짓말 탐지기 사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이성균 씨가 서울 성북구 길가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발견 당시 이 씨 차 안에서는 연기를 피운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오늘 오전 10시 12분쯤 배우 이성균 씨가 유서로 추정되는 메모를 남기고 나갔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수색에 나섰습니다. 이 씨는 지난 10월부터 최근까지 마약 투약 혐의로 3차례 경찰 조사를 받아왔지만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또한 유흥업소 실장 등이 3억 5천만 원을 달라고 협박했다며 공갈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심려 끼쳐 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오늘 조사 묻는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드리고 오겠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 인정하십니까? 예, 조사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고 오겠습니다. 마약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계속 하시는데 여전히 같은 입장이십니까? 예, 그것 또한 다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밤샘 조사를 받고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하는 등 억울함을 호소해왔는데요. 인터넷에 유흥업소 실장과의 통화 내용까지 떠돌면서 심적 부담이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박성배 변호사 연결해서 관련 내용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전에 신고가 접수됐는데 관련 내용부터 좀 경위부터 짚어볼까요? 이 씨 매니저로부터 오늘 오전 10시 12분경에 이 씨가 사라졌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즉각 수색에 나선 경찰이 오전 10시 30분경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차량을 발견합니다. 그 안에 있던 남성은 의식이 없는 상태였고 신원 확인 결과 이성균 씨였습니다. 예. 어제 저녁에 유서를 쓰고 집을 나갔고 또 오늘 집에 들어오지 않으면서 신고가 접수된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12분경 이 씨의 매니저가 신고를 해올 때 이 씨가 유서 같은 메모를 작성하고 집을 나섰는데 어제까지는 연락이 됐다가 사라졌다, 차량도 없어졌다는 취지로 신고를 했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자 이 씨의 자택까지 찾아가 봤지만 그 소재를 발견할 수 없어서 결국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도 극단적 선택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즉각적으로 수색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일단 어떤 혐의를 받고 있었는지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씨는 마약류관리법상 대마 향정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이 씨의 마약 투약 의혹이 불거진 것이 올해 10월인데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지난 10월 19일 영화 배우를 포함해 8명에 대한 입건전 조사 내사 진행 중인 사실을 밝혔고 경찰 발표 나흘 만인 10월 23일 이성균 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돼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유흥업소 여실장 A 씨의 자택 등지에서 마약을 복용했다는 마약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었고 지금까지 피의자 등으로 조사를 받은 횟수는 모두 3차례였습니다. 예, 앞서 마지막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지금 언론에 공개된 발언들을 보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고 오겠다, 또 사실대로 말씀드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난 네. 주말이 마지막 경찰 출석 조사였죠? 그렇습니다. 지난 10월 23일 토요일부터 진행된 조사가 19시간 동안 지속됐습니다. 고소인으로서의 조사와 피의자로서의 조사를 동시에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 야간 새벽 조사는 당사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 씨는 이번 출석이 마지막 출석이라고 생각하고 출석한 김에 모든 조사를 마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 같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사실상 유흥업소 여실장의 진술에 대한 반박 형태로 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그동안 이 씨에 대해서는 각종 마약 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마약 정밀 검사상으로 음성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 씨의 혐의를 확정짓지 않은 채 피의자 신문을 계속해서 진행해 왔습니다. 만약 마약 정밀 검사에서 검출되지 않은 그 이전의 마약을 투약했다거나 마약 정밀 검사에서 검출되지 않은 신생 마약이거나 적어도 투약을 하지 않았다고선 치더라도 소지 혐의 유무를 다투어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경찰이 수사를 진행한 것 같은데 장시간 조사가 진행되면서 이성균 씨가 나름 자신의 억울함과 소명은 충분히 한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 경찰이 판단을 내리기까지 자신의 억울함을 충분히 받아들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탐지기 조사 의뢰를 요청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경찰 조사 때도 마약인 줄 몰랐다는 입장은 유지하시냐 이런 기자들 질문에도 그 또한 사실대로 말씀드리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거든요. 최근까지도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을 해왔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러한 안타까운 선택을 한 배경이 있다면 추정이지만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이성균 씨가 마약 투약 혐의를 상당히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마약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다는 것이 가장 큰 근거로 보이는데 유사 판례에 따르면 마약 정밀 검사에서 음성이 나온다면 무혐의 내지는 무죄로 종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만 간혹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경찰이 그 결론을 정확하게 내리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그 자체의 심적 부담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극단적 선택을 한 배경이라면 이 마약 혐의에 대해서 유무죄가 아직까지 갈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무혐의 판단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대중의 인기를 누리고 사는 대중 영화 그리고 드라마 배우로서 이미 이미지 타격은 상당합니다. 마약 투약 정황과 관련된 여러 정황이 대중들로 하여금 상당한 부정적인 인상을 갖게 하였고 무엇보다 첫 경찰 조사를 받으러 왔을 때 모든 사람들에게 미안하다고 하면서 특히 가족들에게 상당히 미안하다는 의사를 강하게 밝혔습니다. 이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된다고 하더라도 직업인으로서의 자신의 모습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 고개를 들 수 없다는 판단, 그 판단이 순간적이나마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받고 있는 혐의 외에도 지금 이성균 씨 측에서는 공갈 협박을 받고 있다 이런 주장이 있었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별도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와 이 공갈 협박 혐의는 서로 맞물려 있는 사건입니다. 어느 하나를 떼놓고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경찰이 마약 정밀 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성균 씨의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한 조사를 이어나간 이유가 무엇보다도 유흥업소 여실장의 구체적인 진술이 있고 유흥업소 여실장 등으로부터 이성균 씨가 협박을 받아 3억 5천만 원을 건넨 정황,
굳이 마약 투약을 하지 않았다면 돈을 건네지 않았을 것이라는 판단이 강하게 작용했습니다. 이 협박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이미 이성균 씨가 고소를 한 상황이었고 유흥업소 여실장 외에도 그 신원을 알 수 없는 또 다른 인물이 최근 검거돼 구속영장 신청도 이루어진 바가 있습니다. 지난 23일 조사에서는 자신이 고소인으로서 고소한 사건에 피의자 신분으로서의 진술도 충분히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주장을 하면서도 자신은 투약한 것 자체가 마약인 사실을 몰랐다. 마약인 줄 모르고 투약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자체가 마약인지도 상당히 의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자신의 착각에 기해서 돈을 건네긴 했지만 마약 투약 사실은 전혀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나름대로는 정리해서 일관되게 주장해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성균 씨 압박해서 5천만 원 뜯은 혐의, 그 공갈범 20대 여성 어제 구속심사 불출석했는데 그간의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네네.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불출석했습니다. 다소 이례적인데 사실 이 사건은 혐의가 인정된다면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건이었고 이를 감안해서 경찰의 그 출석 의사를 밝힌 이후에도 결국 구속영장 실질심사 자리에는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는 경찰은 결국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당사자를 구인할 수 있는 구인장을 발부해 준 상태인데 이 구인장을 집행할지 여부를 한 번 더 검토해 본 뒤에 집행이 용이하다면 집행을 하고 그렇지 못하다면 일단 구인장을 반납한 이후에 당사자의 소재가 발견된 즉시 바로 구속영장 신청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는 이 여성이 다시 불출석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영장 실질심사를 실제로 여는지 열지 않는지를 불문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어젯밤에 경찰 조사 발표 내용과 좀 관련해서 네. 이성균 씨가 수면제인 줄 알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그런데 그 수면제를 복용하는 과정에서 좀 다른 수면제와 좀 다른 점들이 좀 알려지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네, 이런 네,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이번 수사에서 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십니까? 일단은 어제 경찰 조사 내용과 관련해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이 씨가 그 빨대를 이용해서 어떠한 성분을 흡입을 했는데 수면제인 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어느 정도 정황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경찰이 그동안 그 유흥업소 여실장의 진술을 바탕으로 나름대로 정황 사실을 조사해 왔습니다. 유흥업소 여실장은 이 씨를 자신의 자택에서 5차례 만났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마약 투약의 구체적인 시점, 횟수, 방법을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그 방문했다는 시기와 관련해서 경찰이 CCTV, 문자 내역, 교통, 이용 기록 등을 조사한 결과 4차례 이 씨가 방문한 것으로 어느 정도 사실관계는 확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씨가 그 자체는 부인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방문을 했지만 3번은 전혀 약물 등을 투약하지 않았고 1번은 약물을 투약했지만 수면제인 줄 알았을 뿐만 아니라 다만 그 투약 방식이 빨대를 이용해 가루를 코로 흡입하는 형태라는 취지로 진술을 해 이 부분을 두고도 많은 이들이 의아해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통상적이지 않은 방식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그 약물 자체, 즉 마약인 줄 몰랐다는 취지의 진술을 일관함으로써 즉 무엇보다도 마약 정밀 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온 사실을 강력하게 제시하면서 마약 자체가 아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일관하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강하게 호소해 왔습니다. 예. 경찰이 지난 10월부터 지금 이성균 씨를 비롯해서 유명 연예인들 출국 금지하면서 수사를 해왔는데 혹시 그 수사 과정에는 좀 문제가 없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그 마약 사건은 통상 유력한 제보자가 있고 이 유력한 제보자는 이미 마약 투약 등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인물인 경우가 많습니다. 유력한 제보를 해야 자신의 형이 감경되는 이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마약 사건은 그 특성상 제보가 사실이 아닌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제보가 있다고 곧바로 경찰이 수사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제보의 신빙성 여부를 여러모로 따져보는 과정을 밟게 되는데 경찰 발표 내용에 따르면 제보 자체는 상당히 구체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내사와 입건 자체가 무리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만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이성균 씨나 지드래곤 씨 등 대중 인기를 바탕으로 살아가고 있는 유명 인물들이다 보니 상당히 과도하게 수사 내용이 유출된 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약 투약 혐의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이성균 씨나 유흥업소 여실장 간의 구체적인 문자 메시지는 굳이 보도 필요성이 있는가 의아한 부분입니다. 그 문자 메시지가 노출됨으로 인해 이성균 씨가 상당히 더 큰 부담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혐의가 무혐의로 종결된다고 하더라도 대중,
무엇보다도 가족들에게 고개를 들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만든 이유 중에 하나였던 것으로 보이고 수사 과정에서의 문제, 즉 수사 자체는 문제라고 할 수 없습니다만 언론에 지나치게 피의자들의 혐의 내용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은 사실이 유출되고 그 내용이 다소 과다하게 보도되는 형태가 문제로 지적될 수 있을 것 같고 이 부분은 앞으로도 기본적인 경찰의 입장이 수사 증인 사건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 연예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사건과 무관한 내용들이 무차별적으로 공개되는 점은 다시 한번 검토해보고 지양해야 할 대목이라고 봅니다. 예, 박성배 변호사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서울대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제가 있는 곳은 배우 이선균 씨가 실려온 병원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12분쯤 배우 이선균 씨가 유서를 쓰고 나갔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이 씨 지인이 신고한 건데 어제부터 집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후 이 씨는 서울 성북구의 어느 공원 부근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 안에서 발견됐습니다. 발견 당시 의식이 없는 상태였는데 이곳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이 씨는 차량에 혼자 있었고 차량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이선균 씨는 최근까지도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씨는 최근까지도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서 계속 수사를 받아오고 있었습니다. 지난 10월부터 지난주까지 세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혐의는 줄곧 부인해왔습니다. 이 씨는 강남 유흥업소 실장 김모 씨 자택에서 대마초와 케타민을 여러 차례 피우거나 투약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앞서 이 씨는 이번 사건으로 김 씨 등에게 협박당해 3억 5천만 원을 뜯겼다고 주장했고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이 씨가 숨지면서 경찰은 이 씨에 대한 마약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하고 이 씨가 고소한 공갈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병원에서 YTN 안동준입니다.